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점프코리아 신익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웨비나 주제는 신뢰성 수명과 관련해서 수명 분포와 가속 수명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 수명 분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요 신뢰성 및 생존 분석과 관련된 점프의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석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점프의 기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웨비나는 대략 이런 이제 그 수명 분포하고 그 다음에 가속 수명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프의 메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라이프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다음에 그 핏 라이프 바이 X 요 두 가지 메뉴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신뢰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신뢰성 용어에 좀 친숙하시겠지만 일반적인 품질이나 제조에 계신 분들은 신뢰성과 관련돼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용어인데도 조금 다르게 쓰이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용어를 소개시키는 정도만 말씀드리면, 신뢰성은 일반 품질하고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품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성과 관련돼서는 릴라이비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과 관련돼서는 라이프, 릴라이비티, 서바이벌, 페일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일류가 아니고 기능 저하와 관련되는 여러 디그레데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링,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정해진 시간까지 고장이 나지 않고 시험을 멈추는 센서링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저드, 워런티, 메인테넌스, 리페어, 그 다음에 이벤트 발생 시간 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 그 수명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분포를 가정하고 비모수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카플란 마이어,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PL, 프로덕트 리미트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분포를 가정해서 모수적으로 추정할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MLE, 최대 우조 추정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LSE, 최소 제곱 추정법도 활용됩니다. 신뢰성 분야의 활용 분야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failure, 서바이벌과 관련돼서 제품 고장의 시점을 예측한다든지 고장 원인을 분석을 하고 설계를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예방 같은 게 강요되면서 그 사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그 수리 가능한 관점에서 또 살펴보는 설비 유지 보수라든지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가동률 극대화든지 최적의 교체 시점 같은 것을 체크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일반 기계 전기전자 외에도 그 바이오나 메디컬 분야에서도 조금 신뢰성, 릴라이빌리티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서바이벌이라는 관점에서 생존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망, 치유, 약의 어떤 재발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로 많이 이제 본능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비즈니스의 여러 영역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고객을 시스템으로 고객 이탈을 고장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휴대폰의 이탈을 예측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직원들의 근속, 그 다음에 대사 시점을 예측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뢰성 분야의 활용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지금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했던 것은 이제 이걸 다 말씀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점프의 신뢰성 기능을 살펴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주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데피니션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점프 메뉴만으로 보면은 상단에 보면 애널라이즈의 릴라이비리티 서바이벌 밑에 있는 약 10여 개의 어떤 하위의 릴라이비리티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 여기 조금 밑에 보시면 신뢰성 시험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메뉴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그 신뢰성 시험을 위한 샘플 사이즈 등을 주로 이제 체크하는 기능은 이렇게 Reliability Live Testing이라는 기능으로 DOE의 제일 마지막에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러 밑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속 수명 시험과 관련된 메뉴는 DOE 밑에 스페셜 퍼포스의 이렇게 컨스턴트 스트레스 ALT 디자인의 이름으로 신뢰성 그 가속 수명 시험을 디자인하는 메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 메뉴에 대한 안내였고요. 오늘 이제 한 시간 동안에 주로 살펴볼 내용들은 여기 오늘 웨비나 내용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 그 점프 메뉴로 보면 라이프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수명의 관점에서 신뢰성의 관점에서 확률 분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도 절단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어떤 제반적인 분석을 하는 게 이렇게 라이프 디스트리뷰션 신뢰성 관점에서 수명 분포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 계수가 있죠. 우리 보통 이제 가속 수명 시험에서 얘기하는 가속 계수가 있을 때 가속 계수와 그 수명과 관련을 이제 그 변환 함수 같은, 예를 들어서 아레니우스 모델 같은 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X 인자하고 시간에 따른 수명 분포의 관계를 추정하는 fit life by X 수명 분포 적합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점프 메뉴가 분석 관점에서 신뢰성 분석 관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실험이 있겠죠, 설계. 그래서 이런 것들은 DOE 관점에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 조건에서 어떤 이제 정상 조건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기능이 reliability life testing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가속 조건에서 어떤 이제 그 정상 조건보다 가혹하고 일정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DOE 밑에 스페셜 퍼포스의 컨스턴트 스트레스 ALT 디자인이 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웨비나 순서는 여기 분석 관점에서 수명 분포하고 그다음 수명 분포 적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두 가지의 릴라비티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수명 분포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프 디스트리뷰션 완전자료 관측 중단이 없는 경우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이게 뭐 아주 유명한 신뢰성과 관련된 모든 책에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변수명은 에코 나이프인데, 이제 우리가 에코 또는 에코의 특정한 부품이 페일리어 낳는 시점을 시간 단위로 측정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3일이 될 수도 있고 13개월이 될 수 있지만 타임 투 이벤트를 측정한 데이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뢰성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을 그 해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데이터가 보수적 관점으로 추정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 관점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분포를 추정하려고 하면 Analyze Distribution 분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변수를 선택을 하고 이제 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요약 통계량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이 변수에 대해서 분포를 추정하는 가장 적합한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에어컨 라이프에 빨간색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게 연속형 데이터니까 Continuous Fit에 보면 Continuous Fit 밑에 요 점프의 Analyze Distribution 메뉴에서 피팅 가능한 여러 가지 분포가 이렇게 있고, 이 모든 분포들을 다 피팅을 해서 적합시켜 가지고 어떤 분포가 가장 적합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Fit All을 클릭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몇 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제일 여기 compare distribution이라고 된 부분을 보면 요 메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적합도 평가 기준 중에서 AICC를 기준으로 AICC가 가장 작은 엑스포넨셜 지수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로그 노멀도 AICC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분포는 이 데이터는 엑스포넨셜 또는 로그 노멀 분포로 적합시키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alyze Distribution 그 메뉴를 활용한다면 이제 적합한 분포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신뢰성 수명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Analyze Reliability and Survival의 첫 번째 메뉴, 라이프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 에어컨 라이프를 타임 투 베드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센서링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요것만 선택하고 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설명 못 드렸는데, 만약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네 가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포는 뭐냐 이 데이터에, 그리고 시간이 100일 때 실패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50%가 고장날 시점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최초의 10%, 1%, 우리가 이제 B10 수명, B1 수명이라고 10%, 1%가 고장날 시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명 분포 분석에 대한 기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출력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출력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벤트 플로우시라고 해서 그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명 밸류와 낳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데이터는 전자력 관측 중단 센서링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패했는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컴페어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비모스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피팅이 되어 있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스태트에 보면 이제 전체 요약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30개고 센서링 안 된 게 30개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그 밑에 non-parametric estimate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수 가정을 하지 않고 빈모수 가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카플란 마이어 방법에 대한 추정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파라미트릭, 모수적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포가 뭐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라이프 디스트리뷰션에 빨간색 선을 클릭하면 아까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분포를 한번 피팅 시켜 보겠다. Fit all distribution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보면 전체의 그 분포를 피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AICC 또는 다른 AIC 또는 -2 로그 라이클루드 기준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분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출력 결과가 이렇게 분석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좀 잘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그 컴페어 디스트리뷰션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분포 중에서 여기에 그 적합도 기준 중에서 AICC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분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데이터는 익스포넨셜 지수 분포가 가장 적합한 분포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지수 분포하고 로그노멀 분포 두 가지의 그 적합도 결과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뭐 두 다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익스포넨셜하고 이렇게 로그노멀을 클릭을 하면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익스포넨셜하고 로그노멀 두 가지를 다 피팅했을 때의 결과가 같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최초 100시간일 때 실패 확률이 얼마냐, 이게 디스트리뷰션 그 프로파일러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최초 100시간일 때 얼마가 되니까 100을 클릭해 보면
로그노멀 기준으로는 약 82.7%, 엑스포넨셜 기준으로는 81.3%가 실패 보장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분포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세 번째 질문, 50%가 고장날 시점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보면 지수분포 기준으로 이렇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가 고장날 시점에 대한 이거는 여기 컨트롤 프로파일러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probably 0.5, 50%가 고장날 시점은 41.3, 그다음에 그 구간 추정으로 보면 28.88에서 59.08 사이에서 50%가 고장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질문인 제초 10% 또는 제초 1%가 고장날 시점, 이게 B10, B1 수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probability, 컨트롤 프로파일에서 probability 0.1을 치면 우리가 이제 B10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B10 수명은 점 추정했던 6.279를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구간 추정에서 최소값 4.39를 보다 더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최초 10%가 고장난 시점은 4.39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 자료, 관적 중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수명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수명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측 중단인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고 우측 중단이라고 된 부분, 라이트 센서드 .jp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센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센스 코드가 1일 때는 그 시점에서 실패가 페일류가 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실험을 테스트를 중단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측 중단이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 한번 수명 분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라이즈의 릴라비티 서바이벌의 라이프 디스트리뷰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센스를 선택을 해야 되죠. 센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센서링 코드가 우리가 1번이니까요. 센스 된 걸 아까 테이블에서 1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수적인 측면에서 신뢰성에 대한 구간 추정 방법은 점프는 워드 방법하고 라이클리후드 방법이라고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이론적으로 보면 라이클리후드 최대 우도법보다 정확하지만 이 라이클리후드의 단점은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점프는 이제 워드법을 디폴트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OK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아까처럼 분포가 뜨고, 그 다음에 적합한 분포를 추정하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아까처럼 fit all distribution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와이블 분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번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와이블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패러메트릭 에스티메이트 모수적인 그 신뢰성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와이블 베타, 그 항상 모수 쉐이프 그 베타가 2.11이잖아요. 2.11. 2.1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욕조 곡선상에서 보면 이제 마모고장 형태로,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갈수록 고장률이 증가하는 마모고장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민에 보면 그 CI라고 해서 평균값 추정치가 13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TTF, Mean Time to Failure, 고장 날 때까지 평균 시간, 평균 고장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디스트리뷰션 프로파일러라든지 아니면 B10이나 B1 수명을 추정하기 위한 컨트롤 프로파일러는 아까랑 동일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와이블 분포의 추정 결과를 설명하는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몇 개 그룹을 비교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개선 전후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우적 중도 절단 대시 비교라는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 데이터에는 이제 세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올드, 뉴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는데 올드는 개선 전 데이터고 뉴는 뭐 개선 후 데이터, 그 다음에 벤치는 우리가 벤치마크, 그러니까 어떤 비교 대상이 다른 어떤 경쟁사의 데이터라고 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그룹 간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경우에 수명 분포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메뉴는 동일합니다. 애널라이즈에 릴레이비티 퀄리티에 라이프 디스트리뷰션 들어가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보면 라이프 디스트리뷰션 아니고 우측에 있는 컴페어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명 데이터가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 파트죠. 그 다음에 센서리 코드가 들어있는 경우를 이거 선택 센서 코드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워드법 중에 지금은 워드법으로 신뢰 구간을 추정하고 그다음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추정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설명에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 데이터는 이제 와이블 분포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블 분포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올드 또는 뉴 그리고 벤치 요 세 가지 전부 다 각각이 매우 다르게 분포가 피팅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은 어떤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구해볼 필요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와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와이블 알파 그러니까 그 척동모사 알파죠. 이게 이제 와이블에서 알파는 이제 그 특성 수명이니까 63.2%가 고정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나는 시점이 우리 기존품이 올드는 한 58,000시간인데 뉴가 64,000시간이니까 뭐 대략 한 10% 정도 수명이 향상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와이블 베타가 이제 그 형상 모습 베타가 그 고정 메커니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베타 값이 1.27에서 1.27이면 뭐 1에 가까우니까 거의 뭐 초기 고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와이블 베타가 이제 4.288로 굉장히 한 3배, 4배 정도 증가가 됐으니까 완모 고장이었기 고장의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인디비주얼 그 그룹에 보면 우리가 비교 집단이 벤치, 뉴, 올드가 있으니까 비교 집단 세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비트 수명만 한번 체크를 파악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조금 귀찮지만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데 그 벤치에 대해서 비트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려고 하면 여기 퀄리티 프로파일러에서 파라발블리 0.1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리멤버 시키기 위해서는 팩터 세팅에 보면은 리멤버 세팅을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에 그 비텐 수명에 대한 추정관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 벤치가 아니고 파트 U에도 동일하게 비텐 수명을 리멤버하고 그 다음에
but old도 잠깐 귀찮긴 한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이 세 가지 다 분석 결과 하단에 여기 이제 그 출력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으면 그 셋 중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make combined 데이터 탭으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벤치, 뉴, 올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비텐 수명을 체크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고 비텐 수명의 최저값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올드에서 뉴로 갈수록 비텐 수명의 최저치가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경쟁사보다도 한 4배 정도 됐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센서링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간 고장 또는 이제 임의 중도 절단 데이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의 중도 절단인 .jmp라고 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 데이터는 이제 구간이죠. 스타트 엔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시간으로 보면 50시간 이내에서 뭐 15개가 됐고 50에서 150시간 사이에 28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800시간 이후에는 105개의 엔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센서링 됐다라고 이런 데이터 스타트 엔드 그다음에 밸류 개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점프 메뉴를 활용하냐면 동일하게 이렇게 라이프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스타트 엔드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 이제 그거잖아요. 프리퀀시를 이렇게 프리퀀시에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벤트 플롯에 보면 뭔가 빠진 카운트가 됐나? 제가 진짜 헷갈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 프리퀀시 카운트 센서 네, 이 스타트가 안 들어갔네요. 그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제가 타임 투 이벤트를 선택을 할 때 스타트 엔드를 두 가지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벤트 플롯을 확인해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된 것은 여기 그다음 요 점선으로 된 요 인터벌 구간 내에서 구간 내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났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구간 고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측 이제 중도 절단이 되고 그다음에 제 밑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좌측 중단 레프트 센서링 된 데이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동일하니까 이렇게 이벤트 플롯에서 점프가 중도 절단의 우측 관측 절단이냐 좌측 중도 절단이냐 뭐 구간 관측 중도 절단이냐고 뭐 차에 따라서 이벤트 플롯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라이브 디스트리뷰션 관련해서 마지막 예제로 좀 소개시켜드릴 과정 예제는 그러니까 고장 원인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고장 원인별로 우리가 다른 분포로 적합시켜서 분석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렌더스라는 샘플 데이터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제 그 고장 원인별 코즈별로 센서링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장 원인별로 다른 분포로 단순히 이제 고장 원인별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고 고장 원인별로 각각 그 원인별로 적합한 분포로 피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하려면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RPC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어디나 타임 그다음에 코스가 여기 밸류 코스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센서링은 센서 들어가고 보면 여기 뭐 보시면 여기 고장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별로 어떤 분포로 추정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individual bes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individual 그러니까 고정 원인별로 가장 베스트한 분포로 적합시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면 되고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베스트하다는 것을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뭐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네 가지 적합도 지표 중에서 하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AICC를 보다 많이 쓰니까 이걸 선택을 하면 키를 클릭을 합니다. 키를 클릭을 하면 약간의 시간을 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원인별로 각각의 모든 분포를 다 피팅을 해서 적합도를 판정해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몇 초쯤 걸렸던 것 같은데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틱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고장 원인별로 이렇게 가장 적합한 분포가 어떤 건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고장 원인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비텐 수명 같은 걸 구하면은 아까처럼 리멤버를 붙여놓으면 모든 고장 원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비텐 수명의 최저치는 이제 125.9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장 원인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넌처럼 고장 원인이 불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장 원인별로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빈도수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어떤 이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조금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미트가 있죠. 이걸 제외한다. 뭐 나는 이걸 다 빼고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불분명한 것도 빼고 분석 결과가 고장의 원인이 분명한 두 가지 것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면 여기에 뒤에 점프는 인텍티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장 원인이 많고 분명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비텐 수명을 추정을 하면 그 비텐 수명 추정의 구간 추정 결과가 당연히 그 분석 대상에 포함된 원인의 종류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장 원인별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요 기능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명 분포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정도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 수명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의 그 가속 수명 데이터 분석을 하는 수명 분포 적합이라고 하는 fit life by x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x인자에 대해서 하나의 가속 개수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수명 분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수명 분포를 분석하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변환 함수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레니우스 역성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온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속계수 모델인 아레니우스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alt.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워즈가 이제 고장 데이터고 그 스테이터스가 센서링, 그다음 웨이트가 그 개수, 그다음에 온도라는 가속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속 수명 데이터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reliability survival에서 라이프 디스트리뷰션 했던 수명 분포 분석했던 라이프 디스트리뷰션에서 밑에 가면 fit life by x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뭐 y는 요거고요, 그죠? x는 가속 개수니까 시간의 온도, 그다음에 센서링 코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센서로 선택을 하고요. 프리퀀시의 빈도수가 이렇게 있죠. 프리퀀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릴레이션에서 변환 함수를 뭘로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많이 쓰는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레니우스, 섭시, 셀시우스를 선택을 하고 분포로 이제
와이블 분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제일 서머리 오브 데이터에 보면 전체 사용된 데이터가 165개 있고 센서 되지 않는 게 30개, 우측 센서링 된 게 132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스캐터 플롯에서 보면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거듭난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위로 향하는 삼각형 형태로 된게 센서링 우측 중단된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비모스 논패러미터 오버레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뭐 논패러미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 분포를 우리가 그 와이블이라는 걸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그 패러미트릭 CI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그 고장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가속 수명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 어떤 적합도를 판정하는 이제 그 통계량으로서 윌코슨 그룹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통계에서 얘기하는 t-테스트나 아노바랑 비슷하게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비교 그룹 간에 수명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p-value가 뭐 거의 0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로 보시는 거는 여기에 이게 이제 여기 컴패리즌 밑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절트에 보면 와이블 분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와이블 한 개만 피팅했기 때문에 위에 걸 보든 밑에 걸 보든 똑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분포로 피팅하면은 이제 위에는 요약된 여러 가지 분포를 비교한 요약된 결과가 있고, 밑에는 이제 분포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가 체크해 보면, 여기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프로파일러가 당연히 이제 앞에서 수명 분포 분석할 때 본 거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그 이제 고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속 수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컴패리즌의 5번째 보면 acceleration fact, 이게 가속 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온도에서, 그래서 45도에서 가속 계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템퍼 45를 치면 이제 그 가속 계수가 와이블 분포 기준으로 17.4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저기 그 여기 비교 대상이 되는 사용 조건이 10도니까 45도에서 가속 조건이 17, 가속 계수가 14라는 거 하는 말은 45도의 가혹한 환경에서 제품을 1시간 동안 테스트한 거는 일상적인 유저 컨디션인 그 10도에서 17시간 테스트했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가속계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통 활용하느냐. 가속계수가 45도에서 17.4로 간다고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비텐 수명 같은 걸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텐 수명 0.1을 치면 되겠죠. 그렇게 치면은 이 그 결과치가 비텐 수명이니까 45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가속계수가 아까 17이었으니까 45, 15도, 비텐이 아니고 이제 만약 50%가 사용 고장이 나는 시점을 추정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45도에서는 13,943시간 만에 50%가 된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가속계수가 유저 그 이상 조건 10도에서 비하면 가속계수가 17.4잖아요. 그러면 10도씨 기준으로 이 데이터에 그 이제 그 실제로 50%가 그 고장이 나는 시점을 추정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가속계수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3,943
곱하기 17.3가 하면 2만 4천 24만 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10도시에서의 50%가 고장이 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속계수는 여기 컨트롤주에서 그 특정 퍼센티지의 그 제품이 고장이 나는 시점 같은 걸 예측을 할 때 가속계수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LUS 말고 이제 역성 모델 우리가 파워 인버스 또는 인버스 파워라고 하는 그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계적인 나 전기전자의 뭐 전류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파워 변환함수가 인버스 파워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 애널라이스의 릴레비트 스바이빌에 여기 라이프 바이 X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장이 이렇게 있고 가스 개수가 볼트, 센스가 코드에 들어가고 이게 또 뭐 그냥 Y불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Y불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피팅을 알겠죠. 릴레이션십 이걸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거 인버스 파워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이제 변환함수가 다르다는 걸 빼고는 여기 인버스 파워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변환함수가 다르다 빼고는 나머지 그 가속배수라든지 뭐 이렇게 컨트롤 G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그 아레니스 모델에서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점프는 이제 특별하게 그 옵션을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통계 분석에서 그 신뢰 구간을 전부 다 95%로 기준으로 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성 수명과 특히 가속 수명과 관련돼서는 95%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90%, 80%, 뭐 60%뭐 다양한 구간을 추정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실내 구간을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 fit life by x에서 여기 보면 change confidence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5%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80%로 추정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0.8로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80% 신뢰 수준 80% 수준으로 구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 수준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 수명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밖에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뢰성 수명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성 수명 테스트를 디자인하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점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메뉴가 주로 활용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신뢰성 수명 시험을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로 샘플 사이즈,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몇 개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그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요 메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몇 예시를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첫 번째 예시만 한번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이런 이제 디자인, 이것도 어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부 DOE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DOE 밑에 이렇게 보시면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러, 릴라이비티 보면 릴라이비티 라이프 테스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왼쪽에 예시 첫 번째를 이렇게 보면 새로 개발한 칩의 고장률을 보정해야 되고 하위 10% 고장나는 시간, 즉 B10을 추정하고자 즉 테스트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를 구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이 부품의 와이블 척도 모수는 2000시간이고 형상 모수는 1.5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테스트는 1000시간까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단해야 되고, 그다음 그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인 실내 구간의 넓이를 0.4로 좁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가정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쪽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 추정이니까 여기 익스플로러 세팅에서 보면 인터벌이 되고 95% 추정한다 했으니까 95,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은 와이블로 한다 그랬고, 센서링 타임은 이제 우리가 1000시간까지 테스트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비텐 수명을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0.1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결과의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인 실리콘 넓이, 렐러티브 위드스를 0.4로 좁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 렐러티브 위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블 분포 기준으로 알파는 2점, 항상모수 베타는 1.5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얘가 베타가 1.5일 경우에 우리가 상대적인 구간 넓이를 얘가 얼마나 그랬고 0.4 정도로 바꾸자 했을 때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요겁니다. 313개. 313개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와이블 알파나 와이블 베타 같은 거를 이제 좀 바꾸면은 이게 샘플 사이즈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와이블 베타가 이제 그 커지면 예를 들어서 3정도가 되면 만무고장 시점이 되잖아요. 만무고장 시점이면 당연히 동일한 릴러티브 위드스를 보기 위한 샘플 사이즈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필요한 샘플 사이즈. 그때는 클릭을 해보면 0.4로 다시 세팅을 하면 그때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9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점프는 이렇게 실내성 수명 실험을 계획하기 위한 샘플 사이즈를 어떤 분포를 정하고 센서링 타임을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폰스 타입이나 인터벌 매트릭을 뭐로 할지, 그리고 각 분포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적절한 샘플 사이즈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릴라이비티 라이프 테스트 플래닝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요거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예시라든지 상세한 사항은 여기 지금 제 밑에 보시면 제가 관련된 몇 가지 예시를 넣어가지고 블로그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속 수명 실험을 하는 점프의 그 메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Special Purpose Constant Stress ALT 디자인. ALT가 이제 가속 수명 실험의 약자죠. Accelerated Reliability Test.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가속 수명 시험 디자인을 실험 계획표 가속 수명 시험 관점에서 실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이렇게 뭐 정해놓겠습니다. 사용 조건이 10도고 시험 조건은 40도, 80도. 그다음에 밑에 수명을 추정하고자 할 때 가용한 총 샘플 수는 200개. 그다음에 최대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은 720시간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속 수명 시험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E 밑에 Special Purpose의 Constant Stress ALT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트레스 ALT 디자인인데 앞에 여기 수식어에 constant라고 붙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인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컨스턴트는 상수니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온도 30도에서 실험을 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30도로 하는 게 컨스턴트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스텝 그러니까 스텝 계단식으로 일정 시간 동안은 30도, 그 다음 뭐 40도, 그 다음 50도 하는 이렇게 스텝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컨티뉴스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떤 그 기울기를 가지고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 이렇게 있는데, 점프의 요 메뉴에서는 컨스턴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일정한 그 ALT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앞에 컨스턴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속계수 3개까지를 감안해서 ALT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속계수는 그냥 온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넘버 레벨은 그러니까 실험 레벨은 온도 몇 번의 조건에서 지금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3개,
그 다음에 RNU 셀시우스고, 그 다음에 사용 조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도라고 했죠. 10도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조건은 40도, 80도에서 하겠다. 40도, 80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가속계수 한 개만 있지만 요 메뉴에서는 요 점프 기능에서는 가속계수 3개까지 감안해서 가속 수명 시험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했으면 create a plan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 풀은 뭘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브로머라고 와이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블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비트 수명 같은 걸 수정하고 싶으면 컨트롤에다가 0.1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가능한 시간이 200시간, 최대 테스트, 샘플 수가 200, 최대 테스트가 저거라고 했죠. 720시간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 되고, 그다음에 720시간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사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엑셀레이션 모델 세팅은 사전 지식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몇 도에서 어느 정도로 테스트하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페일류가 날 건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분석 결과가 정교해집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테스트 조건만, 와이블, 그다음에 테스트 수량, 테스트 시간만 넣고 하단에 있는 메이크 테스트 플랜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의 그 ALT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밸런스드 플랜이라고 돼서 그냥 세 가지 설정한 세 가지의 온도 조건별로 균등하게 샘플 수를 배분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컴프로마이즈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어떤 추정치를 가장 그 신뢰도가 높게 하는 걸 이렇게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계산한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40도에서는 137개, 58.8에서는 20개, 그다음에 80도에서는 43개를 테스트해라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실험 조건을 세팅할 때 58.8도가 세팅이 안 되고 60도에서 세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그냥 실험을 할 때는 60도로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그 컴프로마이즈 플랜의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제 어떤 그 시료의 개수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200개 중에서 20개 10%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중간을 늘리겠다. 그렇게 싶으면 여기 테스트 플랜에서 빨간색 싹 눌러서 여기 보시면 set minimum propor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들 테스트 레벨의 미니멈 프로포션을 세팅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0.1이 아니고 만약에 조금 더 올려서 15% 정도로 하겠다라고 OK를 클릭하면 이게 15% 기준으로 해서 30개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볼, 우리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제 어떤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가지고 그 테스트 디자인의 적합도를 조금 더 판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제 컴프로마이즈 플래너를 할 거냐, 밸런스 플래너를 할 거냐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통계적인 적합도가 높은 컴프로마이즈 플랜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컴프로마이즈의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가속계수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온도별로 실험을 했을 때 시간 그리고 센서링 여부를 놓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테이블 패널에 여기 이제 분포 적합도 분석을 하는 fit life by x의 스크립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넣고 이거 실행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fit life by x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 수명 실험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랬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설계라는 관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속계수가 없을 때의 수명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추정하는 라이프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다음에 가속계수가 있을 때의 가속계수하고 수명 분포와 관계를 추정하는 핏 라이프 바이 X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수명 분포 분석, 신뢰성 분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릴라이비티 라이프 테스팅 그리고 가속 그 수명 시험을 디자인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네 가지 점프의 메뉴 중심으로 수명 분포와 가속 수명 시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공식적인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